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조정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파동은 지금 거의 반등세가 없이 그냥 원웨이로 밀리는 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 기술이 이 반등은 나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심마저 드는 그런 공포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님들 걱정이 정말 크실 거라 본데,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맥점을, 그러니까 돌파를 오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의도적인 눌림에, 그러니까 조정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이 우리 기술이 과매도 국면이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던가 뭐 분할 매수를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간에는 이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이 우리 기술 어떤 전략과 특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다들 이 조정에 정말 상당히 좀 지치고 힘드실 건데,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지 제가 또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이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자, 이 우리 기술은 현재 뭐 조정권인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뻔하게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정 국면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나온다고 조정이 끝이냐? 또 아니에요. 이런 뭐 페이크성 돌파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예, 이런 식에 대한 이 급등을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뻔한 저항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를 할 때나 아니면 이 안착 과정에서 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장중에 다들 이 종목을 이렇게 분봉을 째려보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과매도 국면에서의 매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이 파란 밴드에 진입을 하면 저는 매집을 할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왜? 매도가 과해지면 어느 순간에는 쇼커버링과 단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아주 지루하게 눌렀지만 반등도 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반등을 만드는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이 우리 기술과 같이 재료가 살아있고 그리고 돈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은 그러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이 과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기술은 이 고점을 찍을 때죠. 이 3만 원을 찍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끌고 오셨던 분들은 일단 이 수익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A, B, C의 이 조정파라고 말씀드렸죠. 즉, 2단 하락의 하락 파동. 특히 이 C 파동은 공포를 만드는 파동으로 나오는데, 그 파동이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매수를 노리는 겁니다.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의 매수가 아니라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죠. 그래서 보통 주가가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뭐 50%나 이제 60%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나는 거니까 이때 이제 싸다라고 느끼는 매수자들도 생길 거고 쇼커버링 물량도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단타 물량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을 보면은 저점 대비 지금 현재 뭐 50% 구간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이 가격이 60%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에서부터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조정의 끝자락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매가 나와도 그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매수하는 역발상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밀려도 저는 매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면 더 좋은 가격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계속 야금야금 매집을 해가는 국면이라는 거죠. 자, 이 과매도 국면에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 평균값이라는 게 또 형성이 되겠죠. 이게 이 과매도 국면의 매집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들도 그렇게 거래를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엄청나게 팔아대지만,
그리고 또 시켜지게 되면 그 과열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수를 해갈 겁니다. 비싸게 판단이 되면 얘네들도 매도를 하는 거고 지금같이 과매도 국면에서는 매수를 해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술은 과매도 국면이다. 세력들 역시도 무조건 최저점에서 딱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물량을 다 살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물량을 이 과매도 국면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제가 말한 이 평단가 맞추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6개월 전에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발생했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돌파 차트를 만드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국면에서는 다들 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니 이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매도 국면에서 바로 올랐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엄청난 폭등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고 나서 이렇게 W자형 조정 알죠, 여러분들? 상승 나고 엉덩이를 그리는 이 엉덩이 국면에서 매집을 한 건데 지금은 뭐냐면 제가 A, B, C라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상승이 나오면 W로 나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엉덩이가 그러니까 찌그러진 거지 아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 엉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른쪽 엉덩이 국면이 되는 거죠. 조정의 형태는 다르지만 매집의 형태는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분봉상에서 정확한 돌파 매수를 노리실 수가 없다면 현재 이 밴드 값에서 평균 값을 맞춰놔라. 죽을 때까지 오르는 주식 없고 지금처럼 빠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 역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고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인내해야지, 잘 매집을 해놔야지 나중에 또 이 상승 국면이 왔을 때 그때 이 수확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수확의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매집의 구간이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은 좀 그렇게 거래를 해왔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모든 종목마다 주포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주포들이 매집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매집하는 구간들은 정해져 있다. 보시면 주포가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주포가 없을 땐 밴드가 형성이 되지 않다가 주포가 진입을 하면 밴드가 형성이 되죠. 자, 거기에 이런 대량 거래량과 이런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된다. 이건 더 확실한 신호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럼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머리 아프게 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주가가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제가 거래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한 건데 보시면 이 밴드의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 월 4회씩 분할 매집이 되도록 제가 시스템을 설정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매집에 대한 횟수 제한과 이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이제 세력들과 함께 우리가 진입을 하는 매집의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세력들과 매집을 하게 되면 이 확산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매집 밴드에 오면 또 매수를 하고 또 확산이 발생이 되면 수익 실현을 하고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7개월 동안 로직을 돌린 결과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초기 자본금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좀 지극히 평범한 금액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손실 중이죠. 이건 이제 수익을 확정한 금액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저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과매도 국면에서는 공포에서 매집을 하는 거고 과열 구간에서는 환희에 매도를 한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기간이지 수확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매도 국면이잖아요, 과매도 국면. 자, 이제 이 반등에 대한 시점도 저는 그리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대응 무척이나 좀 중요할 건데 일단 저야 맥점에서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환에 대한 이 확실한 신호는 맥점 분봉에서 이 돌파가 나오는 그 시그널이 되겠죠. 이 시그널이 발생이 되면 저는 좀 더 비중을 실을 겁니다, 여러분들. 말했죠. 항상 이 추세에서 전환점에는 자, 돌파와 안착 작업이 진행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건데 내일 유지를 한 상태에서 돌파가 보인다? 그거는 이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시그널.
근데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돌파가 나올 때 매수, 그리고 이 과열 신호, 확산이 나올 때 매도, 그 신호가 가게끔 여러분들에게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여기서는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조정을 ABC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자리에서는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고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